안녕하세요. 보타이는 미국 소식입니다. 3월 1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에서 핵 배낭을 공유하는 것이 어쩌면 미국에서는 동유럽에서의 꿈이 아니었나 하고 TV 대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핵을 배치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 핵 공유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탈리 등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쉽게도 이탈리아나 이런 핵 공유국들은 자체적으로 핵을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 국내에 앉아서 유럽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핵을 조정하며 관리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이 핵 공유를 시도하다가 러시아에게 발각되어서 전쟁이 터졌다고 오늘 대변인이 TV 대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뒤 정황이나 모든 것을 살펴볼 때는 어쩌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핵 배치에 대하여 러시아와 간의 이해 충돌로 발생한 전쟁이 아닐까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란과의 핵협정에 관하여 비엔나에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 협상단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테러리스트로 목록이 되어 있는 것에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반대 조건은 아직까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재개하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이것을 무산시키고 그대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악의 축인 테러리스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하면서까지 이들을 테러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은 그 배경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원하는 테러범들로부터 약 603명의 미군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9월에는 미 연방법원이 1996년 미국인 19명을 살해한 코바타워 폭탄 테러를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한 것을 확인하여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무슨 뒷거래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JCPOA의 회담을 전개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배경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일단 현금 4억 불이 이란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어떤 덜미가 잡힌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화상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의회에도 화상 연설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전투 현장에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영하입니다. 영하에 반소매 군용 러닝 하나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서방 세계에 대하여 지금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에 대하여 서방 세계가 약조를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아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의 국방은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자기 나라 국방을 지킨 사례는 역사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한편 젤렌스키가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자 미국에 있는 많은 좌파 언론 매체들과 좌파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싸우러 가자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가지 않고 남들을 보내기 위하여 선전선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에게 아쉬운 것이 바로 솔선수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라는 미디어에서는 포로가 된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을 매스컴에 출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은 국제 포로보호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지금 유엔에 항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는 어떤 명분으로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들을 TV에 출연을 시켜 자기들 프로파간다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일날 뉴욕타임즈에 의하여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진품임이 확인이 되었는데 오늘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 51명의 전직 정보기관 고위층들이 대중을 상대로 딥스테이트의 지시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괄되게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공작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초 이 러시아 공작서를 누가 발설하였나 했더니 바로 17개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DNI 수장이었던 제임스 크래플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 동안 DNI 수장으로 역임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 거짓 정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야가 너무나 썩어 있습니다. 특히 D&I 수장이라고 하면 미국의 17개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를 총괄하여 거짓과 진실을 가려야 될 중요한 직책을 7년이나 역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월급을 주었던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행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 자료 발표가 지금 신뢰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진 보도에 의하면 CDC가 그간에 18세 미만의 아동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건수를 약 수만 건을 배제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서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DC의 발표가 그동안에 전부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사람들은 과연 미국에 몇 명이 죽었고 또한 몇 명이 발병을 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의 신빙성을 완전히 찾을 방법이 없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허위 발표를 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다 틀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앞으로는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3월 18일자로 카운티 내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많은 어린이들이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하고 학교를 오갔는데 이번에 LA 통합교육부에서 이 마스크를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원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월요일날 열리는 교원노조 총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철회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닥터 파우치가 은퇴를 앞둔 듯한 발언을 하여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케이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와의 회견에서 닥터 파우치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직업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예언을 남기고 퇴장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닥터 파우치가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할 줄 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항상 hones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뉴욕의 한 잡지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미국 내에서 석유 생산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당시보다 훨씬 많은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 일을 들여다보면 낸시 펠로시가 국가 차원의 소비는 오히려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므로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이것은 인플레이션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쓰는 달러는 달러가 아닌 모양입니다. 종이에 그냥 그려서 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좌파들과 또한 좌편향적인 언론들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지금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가치관이 분명하고 자기 가치관을 지키는 스타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대법관 후보로 올라가 있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지금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자시아 할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에 대하여 그간의 판결 기록을 쭉 살펴보았을 때 주로 성도착자, 특히 소아성애자들에 대하여 관용적인 형량을 부과했다고 하면서 대법관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일단 48 내지 9표는 반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반대표가 몇 표가 나올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선거 공약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을 만들겠다고 한 공약 때문에 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를 지금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공약 이전에 자질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대법관을 임명하는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 아리조나 주지사 후보로 나선 카릴 레이키 43%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카릴 레이기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카릴 레이기의 선거 공약은 바로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하여 필히 의회 차원에서 밝혀내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릴 레이기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마크 브루노비치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도대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는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이냐고 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벌써 마크 브루노비치에게 전하여진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피의자와 또한 자료가 송부가 된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크 브루노비치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 그는 네버 트럼프 또는
딥스테이트 일원들과 백야드 파티를 하고 있다가 언론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크 브루노비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화당원으로서 정치 행보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노르웨이 부근에서 지금 나토 훈련에 참가했던 V-22 오스프레이 비행기가 추락하였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